2016년 1월 13일 오후 7시 40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등기입니다. 네, 내일 시장에서 볼 이슈들을 간단하게 정리했는데요. 자, 하기 전에 여러분들 얕은김이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 얕은김 멤버십 여러분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3만원짜리 가입해 주시면 되고요. 가입하신 다음에 여기 게시물 있습니다. 여기 게시물 있죠? 요거 게시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요. 요렇게 링크가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근데 요 코드는 뒷번호가 따로 더 있습니다. 그래서 멤버십 하신 분들에게만 그 코드 번호가 보이기 때문에 그거까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한 주 한 칸 신종목과 회원 전용 동영상들 만들고 있으니까 주간 일정들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실시간 이슈들 공유하면서 상한가를 간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들 체크하시면서 그렇게 빨리 정보들을 얻으시면 상한가도 얻으실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일 시장은 이제 코스피 니케이가 이제 죄송합니다. 오늘 이제 13일이 시장이죠. 13일 시장은 이제 코스피하고 니케이가 이제 사상 최고치를 이제 기록하는 이제 내용을 좀 보여줬고요. 계속해서 이제 좋은 모습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수가. 또한 이제 국내에서 이제 반도체 투자 확대 그리고 원전 전력의 의미도가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한일 회담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씩 이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오늘 개인들의 매도가 좀 강했고요. 코스닥 쪽은 이제 매수세가 좀 강했는데 외인 쪽은 양매도 했고요. 그 기관 쪽은 코스피의 주목도를 상승시키면서 매수세가 좀 강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좀 괜찮았고요. 자, 뉴스들이 좀 괜찮은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일단 같이 한번 보시죠. 일단 현신균 LG CNS 사장입니다. 산업 데이터 기반의 로봇 학습이 피지컬 AI의 핵심이다. 라는 내용들을 공유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CES 2026에서 사실 이제 LG가 그렇게까지 포커스를 맞춰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사실은 LG 쪽의 포커스라는 느낌보다는 실제로 여기서 담고 있는 의미들이죠. 이 제목들에. 그래서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시청이 높은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로봇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모두 다 피지컬 AI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좀 공유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로봇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공유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좀 의미도가 매우 강하다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지금은 로봇을 봐야 된다. 네, 로봇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오늘 이제 뉴로메카 같은 경우에 삼성의 이제 지분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투자처죠. 거기서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사실 직접적으로 그 진행이 된 적은 많이 없었어요. 근데 그 이제 증권 쪽에서 내용들이 나오면서 뉴로메카가 상한가를 가버리는. 그러니까 이건 제가 멤버십 분들한테 좀 공유를 드렸었었는데 아마 이 내용을 보셨으면 아마 상한가를 드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현재 의미도 투자처들이 직접적으로 로봇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거든요. 특히 삼성 쪽이. 근데 뉴로메카가 내용이 나오면서 의미도를 굉장히 살렸다. 그러면서 LG 쪽인 이제 로보티즈도 굉장히 많이 저렴한 가격으로 내려왔습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내려왔어요. 거의 32만 원까지 찍었다가 지금 25만 원을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자, 일단은 한라캐스트, 현대차랑 엮여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빅테크인 테슬라 얘기도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한라캐스트 굉장히 좀 주목도가 있겠고요. 그리고 클로봇. 자, 클로봇은 마찬가지로 현대차 의미도를 줄 수 있는 기업이고, 굉장히 좀 좋은 느낌으로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기업입니다. 자, 그 다음에, SPG. 네. 삼성 쪽 휴머노이드 의미도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시금 신고가 갱신 랠리를 목적 앞에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굉장히 좀 의미 있고요. SPG도. 그래서 SPG도 계속해서 여러분들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SBB테크. 네, SBB테크도 현대차 의미도를 계속적으로 주고 있는 로봇 산업군이에요. 그래서 얘도 계속 의미도를 많이 주고 있고 로봇에 대한
핵심적인 또 부품, 현대차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원익홀딩스. 네, 원익홀딩스 굉장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금액대가 형성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조금 공유를 해보신다면, 지금 좀 생각을 해보신다면, 해볼 만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차 자율주행차의 엔비디아 출신이 플랫폼 협업에 가속한다 라는 내용들이 좀 있는데, 요거는 계속해서 현대차 얘기들입니다. 여러분들 간단한 얘기예요. 사실 뭐 깊게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그리고 엔비디아 부사장 출신 박민우 박사를 영입한다라는 내용들이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인지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이 인물이 박민우라는 인물이 사실은 테슬라 쪽하고 연결이 기초 기반을 닦았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지금 소프트웨어를 상용화했었던 인물이다 보니까 엔비디아에서 그래서 굉장히 좀 의미도가 있습니다. 근데 현대자동차가 확실히 지금 턴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보이는 게 독자 개발을 목적으로 했었다가 엔비디아하고 연계를 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용적인 속도전. 그러니까 혼자서 하기보다는 확실하게 같이 해서 테슬라를 묶어두겠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 42탓하고 ABP 본부장을 겸임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좀 의미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대차 계열사들 계속해서 잘 봐야 돼요. 제가 오늘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죠. 그죠? 제가 영상에서 멤버십뿐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도 공유를 하고 있어요.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인데 현대차 그룹들 계속 잘 봐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현대차 11%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이게 지금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지금 올라간 수준이라고 얘기하기도 어렵습니다. 지금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지금 보면. 네, 그래서 기아, 현대오토 에버, 그리고 현대위아, 그 다음에 모비스, 네, 현대 뭐 오토에버, 글로비스 전반적으로 다 괜찮아요.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특히나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가장 중심적인 측면을 맡고 있죠. 모비스 같은 경우 그리고 오토에버도 마찬가지고요. 글로비스, 다이내믹스 지분 가지고 있고요. 계속해서 괜찮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기아는 뭐 현대차 자회사니까 계속해서 여러분들 계열사 봐야 되고요. 플러스로 제가 말씀드렸죠. 자율주행 애들 봐야 됩니다. 자율주행도 계속해서 H만도 많이 올라갔죠. 지금 올라가고 있고 자율주행 애들도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자율주행 쪽 완전히 자율주행 쪽보다는 현대 계열사들 전반적으로 그냥 보시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규 원전 2기 건설, 국민 의견 묻는 여론조사를 이번 주에 실시하겠다. 자, 여론조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예, 국민 의견을 다시 묻겠다는 공론화 절차. 진짜 할지는 모르겠어요. 예, 무슨 의미로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뭐 항상, 왜 이거를 사실 고민을 하고 있는 건지. 물론 이제 반대 의견을 내시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왜냐, 자기 지역에 그런 원전이 들어간다는 거를 쉽사리 인정하고 싶어 하는 분들은 없어요.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제 발전을 위해서, 원전은 꼭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원전들. 사실 이거는 이제 최종 결정을 방향을 짓겠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11차 전력 수급 이제 기본 계획에서 공론화 할 거고요. 그리고 저번에 이제 한번 얘기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 두 차례 정책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플러스해서 최종 결정을 할 거고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AI 전력 수요가 지금 버틸 수 있지만 지금은 우리나라가 시간이 지날수록 AI 기술력이 발달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요 폭증을 못 막아요. 원전 없이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주들 계속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죠? 자, 뭐가 있습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네,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에빌. 그죠? 자, 우진. 네, 우진. 그리고 또 누가 있죠? 네, 현대건설. 네, 현대건설 정말 좋죠, 지금. 흐름 너무 좋아요. 현대건설. 그리고 우리기술. 네, BHI. 네, 한국전력.
네, 한국전력 스타트 굉장히 잘 끊었죠, 그죠? 굉장히 잘 의미도를 주고 있는 이제 양봉을 띄워버렸죠. 그리고 또 누구 있어요? 네, 우진, 두해빌, 네, 이런 애들, 한국전력, 지금 방금 얘기했던 우리기술 이런 애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보셔야 되는 애들입니다. 네, 이거는 사실 장기적으로 끌고 간다면은 정말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자,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HBM 타고 글로벌 반도체 매출 3위를 도약하겠다. 지금 반도체를 사실 이제 뭐 얘기를 뭐 어떤 설명이 필요하진 않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뭔가 반도체에 대한 설명이 그렇게까지 필요하진 않습니다. 정말 현재 가장 최고조의 수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게 반도체고, 그죠?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상태고, 제가 볼 때는 오늘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살짝 조정이 나왔는데, 조정이라고 하기에도 사실 그렇게까지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자,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 종가가 마이너스 1%거든요. 25만 원에서 78만 원까지 올라가서 위에서 살짝 78만 원에서 살짝 1% 빠졌습니다. 조정일까요? 조정 아닙니다. 네, 조정 아니고요. 네. 지금 근데 이제 물량들이 조금씩 계속 나오고 있는 터긴 해서 신규 진입의 느낌이라기보다는 이제 보유자 영역의 좀 느낌이 좀 강하죠, 지금은. 그죠? 그래서 신규로 들어간다는 느낌보다는 지금 현재 흐름이 이렇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조정이 살짝 내려왔을 때 그때 좀 보시면 좋을 만한 애들이고요.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들이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보셔야 되는 포인트가 반도체들이 지금 조정이 나오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진 않아요. 얘네들이 조정을 받았다고 해서 소비자 애들도 상승했었던 거 살짝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것 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애들도 전반적으로 다시금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도들. 그러나 지금 다른 것에 비해서 조금 포커스가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은 뭐라 그럴까요? 조금 살짝 확실하게 확실한 금액대에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자,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3년 뒤에 AI 휴머노이드 로봇이 외과 의사를 대체하겠다. 이거는 사실 이제 9일날 나왔던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지고 온 거는 일론 머스크의 발언이 그 파급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아시죠? 예. 지금 몇 명의 인물들이 있어요. 국내 시장을 뒤흔드는 인물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도 마찬가지겠지만 머스크가 언급, 트럼프가 언급, 엔비디아가 언급, 그죠? 빅테크들이 기업 언급, 릴리가 언급. 사실상 어떤 애들이 특정한 인물들이나 기업들이 언급이 되는 순간 국내 기업의 관련주들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스페이스X가 딱 그 케이스죠. 그죠? 그래서 사실상 스페이스X보다 더 관심을 받고 있는 이제 그게 또 우주항공이었는데 그만큼 시장이 좀 유동성을 많이 바라고 있었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일론 머스크가 3년 뒤에 외과 의사를 대체하겠다라는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옵티머스를 홍보하기 위한 어떤 이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든 어쨌든 뭐가 됐든 간에 여러분들은 그거에 대한 그래? 그러면 그것만 보시면 돼요. 자, 뭐가 있어요? 고용. 네, 고용 지금부터 이제 시작점일 가능성 매우 높고요. 고용 누구 있어요? 큐렉소. 네, 큐렉소 있고요. 그리고 요번에 상장한 리브스메드. 네, 그 다음에 나아가서 유로피까지 있습니다. 자, 얘네 4명 정도만 보시면 돼요. 의료 AI는. 특히나 고용을 대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HA 중공업, MRO 실전 돌입, 조선업의 이제 내용들. 사실 요거는 이것도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그 해군 함정들 그리고 지금 MRO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기 조금씩 다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실전 단계를 이제는 돌입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조선업 쪽에서 우리나라 조선업이 들어간다고 해서 의미를 많이 줄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또 뭐 시험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시험대가 아닙니다. 사실 살리러 가는 거지. 낙후된 미국 조선업을 사실상 떠먹여 주려고 가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가 그 정도로 압박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상 되게 많이 배려를 하면서 기술력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자기 그 기술력을 쉽게 알려주기가 좋나요? 그러니까 자기 일자리 같은 것들 있잖아요. 되게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런 것들을 그냥 알려주는 건데 뭔가 시험대라고 얘기를 표현을 합니다. 시험대가 아닙니다. 도와주러 가는 거지. 우리나라가 시험대를 받을 정도의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탑 클래스 중에 탑 클래스입니다. 조선업은. 그렇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의 교두보,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조선을 맡기겠다. 목적으로 하는 게 포인트다. 네, 얘기 드렸습니다. 조선 계속해서 이제 봐야 된다고. 제가 이제 조선 얘기했다가 그때 한번 욕을 많이 먹었어요. 조선 왜 얘기하냐고. 자, 그러면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 주식을 좀 잘못 보고 계신 겁니다. 그죠?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되는데, 조선은 지금부터 진짜 정말 중요한 시대가 나올 거예요. 지금 1월이죠. 네, 연말까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건데, 하나오션이 지금 보면은, 거의 이제 신고가 랠리를 갱신하기 직전입니다. 그죠? 여러 가지 뭐 악재들이 많았어요. 뭐 사망사건이라든지 뭐 그런 얘기들 많았죠? 전혀요. 예.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갈 수 있는 것들은 가게 됩니다. 하나 엔진도 제가 얘기 드렸죠? 좀 더 가벼운 애들. 하나 엔진. 그리고 삼성중공업. FLNG.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기업입니다. 정말 좋은 기업이에요. 삼성중공업. 네. 그리고 누구 있죠? HA중공업. 네. 마스가 프로젝트의 핵심적인 요소들. 세진중공업. 네. 한국카본. 네. 한국카본도 얘기 드렸습니다. 방산과 조선. 그리고 나아가서 로봇까지도 커버가 되는 종목이다고 얘기를 드렸죠. 그죠? 얘네들은 여러분들 계속해서 보셔야 돼요. 조선들은. 말씀드렸어요. 오션, 엔진. 네. HC중공업. 조정이 나오면 정말 땡큐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조정이 나왔다고 공포에 떠는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바이오 행사들 얘기 있습니다. 엔비디아, 피지컬 AI를 의미로, 피지컬 AI라고 하니까 반도체랑 로봇만 생각하시는데, 사실상 바이오도 포함이에요, 여러분들. 네. 릴리에 대한 내용들, 엔비디아하고 합작품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어제 밤부터 이제 진행이 됐고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자, 그래서 이제 얘기를, 공유를 좀 드려보면은, 바이오업계에서 이제 릴리가 되게 의미가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근데 엔비디아가 여기에 끼면서 의료 AI 의미를 구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릴리가 엔비디아와 10억 달러를 투자를 해서, 그러니까 한 1조 정도 이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그 실리콘밸리 연구소를 세우고요. 이거는 이제 AI 칩의 제왕, 엔비디아와 그 다음에 릴리가 만난 초거대 연합이다. 사실 말 다 했죠. 엔비디아하고 릴리가 붙었는데, 그죠? 같이 붙어 먹겠다고 하는데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 건지. 그리고 이제 베라루빈 투입 얘기가 있었어요. 장중에. 이게 뭐냐면 엔비디아가 지금 밀고 있는 차세대 AI 칩인데 이거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공유를 하겠다. 그러니까 오가노이드 얘기들도 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험적인 요소들이 또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가노이드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전반적으로 이제 발표들이 나올 애들이다. 그래서 바이오들 전반적으로 계속 보셔야 된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자, 방산 조단위 빅딜 간다. 하나 시스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등등등. 방산이 그 조단위 얘기들이 있어요. 어제도 얘기를 드렸죠? 그죠? 그 개별적인 기업들이 수출에 대한 목적이 아니고 이제는 정부 쪽에서의 딜이 이루어지는 게 또 방산입니다. 워낙 그 금액대가 크기 때문에 기업들이 커버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이 금액대가 오가고 있는 게 방산인데,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얘기를 드렸죠. 방산은 누구만 보면 된다고요? 하나 시스템. 네. 이거 얘기를 잘 들으시면 아마 정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죠? 하나 시스템이 만든 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쏜다. 방산과 항공우주는 엮여 있다. 교집합이다. 얘기 드렸죠. 그죠? 예. 벌써 100만 원
이상이 가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죠? 100만원, 140만원을 벌어보고 있어요. 계속 가고 있어요. 그죠? 하나 시스템. 네. 그 다음 누구 보라고 했어요? 항공우주. 계속해서 갑니다.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계속. 얘네들만 보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뭐 현대로템도 있겠지만은 지금 전반적으로 얘네들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방산 쪽 의미도도 계속 뭐 여러분들 계속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스페이스X tuk주 맞겠다. 중국이 20만 대. 요거 이제 뉴스를 같이 볼게요. 자, 스페이스X의 독주를 맡겠다면서 중국의 20만 대 위성 전술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간의 경쟁으로 가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스페이스X 니네만 하는 게 아니라 중국 우리 쪽에서도 너네보다 훨씬 4배 이상 크게 하겠다. 이게 이제 발사할 수 있는 이제 어느 정도 제한선이 있는데 물량으로 승부 보겠다 이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뭔가 하나 꼽히면 그냥 엄청난 양산을 해버리는 또 중국이에요. 그래서 전례 없는 이제 위성 발사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금액적인 부분들이 역시나 천문학적 금액이겠죠. 그죠? 그래서 저궤도 같은 경우들은 먼저 점유하는 쪽에 의미도가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그냥 물량으로 승부해서 거기서 이제 맞아 떨어지는 걸로 하겠다. 이제 알박기 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먼저 선점해서 니네 치고 들어와봐. 약간 이 느낌. 그래서 뭐가 됐든 간에 얘기를 드리지만 상관없어요. 뭐가 됐든 간에 상관없고요. 계속해서 보면 됩니다. 우주항공 애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은데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사실은 조정이 조금 필요할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압도적으로 막 오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본다면은 좀 안정적인 이제 미래에셋 증권이라든지 요런 정도로 보시는 게 이제 루미르라든지 이런 애들이 조금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자, 그리고 여러분들 얕은게임 멤버십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실시간식 속보하고 테마 핵심적인 요소들을 좀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텔레그램보다도 훨씬 빠른 이슈들을 전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중에 정말 중요한 내용들 공유하고요. 그리고 제가 보고 있는 차트라인과 종목들 내부적인 내용도 공유합니다. 멤버십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이유가 다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고정 댓글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얕은게임이 멤버십 가입 버튼 또는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 버튼 누르시고 가입해주시고 3만원짜리 가입해주시고 게시물 누르시면 제가 이렇게 적어놓은 거 링크 있습니다. 요거 클릭하시면 있으니까. 그리고 코드 나올 거예요. 가입하시면. 그러니까 그거에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어렵지 않으시죠?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